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투입 신인규의 핫스팟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 신인규의 핫스팟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행히도 안 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제 명절에 진입하는 입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정치권 간단치 않습니다. 어제도 너무 대형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오늘 법리의 달인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저 요즘 너무 바빠요.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 제가 요즘에- 금요일마다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때마다 불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좀 나와주시고요. 요즘 정치권 뭐 너무 다양한 이슈들이 하도 놀랄만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 느낌은 큰 뉴스인데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이런 느낌 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큰 이슈들이 많은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B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B가 되니? 그러면 뻔뻔하게 B 다시 B 투뿔 B B 쓰리뿔 이런 정도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해? A는 예. 절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B가 맞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큰 소리 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게 있어. 심리학에서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수학적 진리인데 음.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10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가 맞는다는 나의 생각이 확고부동하니까 처음에는 1 더하기 1은 10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말도 안 돼. 쟤 왜 바보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예.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러는 게 아.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10이야, 1 더하기 1은 10이야 이렇게 예. 말하면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알고 있던 게 틀린 건가? 이런 의심을 스스로 품게 되죠. 어허. 그러면서 1 더하기 1은 10일 수도 있다? 10인가벼? 10이네? 10? 그래 오. 나도 10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요즘 저의 심리가 되게 비슷합니다.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나 음. 그 정부가 하는 일이 예. 제가 보기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상식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사람들 왜 저래? 그래서 나는 음. 속으로는 나랑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 아. 근데 너무 뻔뻔하게, 너무 일관적으로, 너무 여럿이. 억지스럽게 그냥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겨? 그런겨? 나만 이상한가? 그런가비요? 아하. 내 편은 없나? 뭐 사람을 두리두리 둘러봐. 근데 내가 예. 신인기를 딱 봤는데 신인기도 눈빛을 좀 깔면서 나를 예. 안 쳐다보면서 예. 몰라 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예.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확신하는 쟤네들이 뭐가 있나 보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 더하기 1은 7이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 1 더하기 1은 5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에 다 불감해지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 약을 먹게 돼요. 우울증까지. 내가 우울증 약 먹고 있잖아요. 지금 야, 그래서 정말 오래됐어요. 우울함이 깊어지니까. 5개월 됐어요. 5개월. 야,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예. 최근엔 어쨌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특검을 음. 계속 거부하거나 말거나 네. 최근에는 점점 이제는 1 더하기 1은 10이 틀렸다라고 조금씩 소리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조금 늘어났죠. 예, 그래서 예.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10이 하자 그러면 1 더하기 1은 10 아닐 수도 있음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1 더하기 1은 9 아닐 수도 있음 이러다가 1 더하기 1은 5 아닐 수도 있음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주니까 네.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야, 조금 낫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저는 사실 여사자를 붙이기도 참 쉽지 않아서 제가 뭐 붙이지 마, 다른 데서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김건희 씨 관련된 지금 의혹들이 지금 디올백 논란.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뇌물수수 혐의까지도 열어놓고 수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범죄다라고 우리가 단정은 안 짓더라도 열어놓고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런 검찰의 무력한 모습이고 게다가 이제 주가 조작 지금 판결까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범들에 대해서 이 굉장히 국민들 걱정하고 계셨는데 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에서 그 김건희 씨의 공범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결정들이 나왔는데 2심에서 어제 그 손모 씨라고 하는 쩐주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1년. 1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방송에서 손모 씨는 유죄 나올 거라고 방송에서 말을 계속 했어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공동정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던 건데요. 1심에서 사실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1심에서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이 검사 애들이. 왜 안 할까요,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네. 이 사람에게 무죄가 나오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래야지 손 씨하고 예. 똑같은 유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쩐주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봐라 손 씨 무죄 나왔다. 김건희랑 똑같은 행위를 한 손 씨도 무죄가 나왔으니 김건희는 굳이 기소할 필요가 뭐 있어? 어허.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 2023년 2월 10일 날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네. 대통령실에서 딱 나왔어요. 그 큰 돈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 계좌를 빌려 주었었던 이 손모 씨가 무죄 받았다. 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아하. 워딩이 그거였어요. 예. 그걸 보면 우리 와이프도 사실은 무죄다. 이게 그대로 나왔었어요. 아, 그때 당시 좀 소개해드리면 네. 2023년 2월 14일에 대통령실 14일 입장인데. 거 말고 10일 거. 아, 10일 거가 있어요. 10일 예. 거. 근데 이제 14일 거 먼저 소개해드리면 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라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좀 소위 말하면 실드 치는 쪽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거 대담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홍준표랑 같이 대담하면서 대선 경선에서 네.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우리는 계좌만 잠깐 빌려줘서 이렇게 이용당한 거일 뿐인데 계좌를 활용당하여라 그랬다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것에 손해만 보고서 골드만삭스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했다가 네. 한 4개월 했다가 손해만 보고서 우리는 절연을 했고 끝났는데 이걸 보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이 워딩이었고 예. 그 전에 한 4일 전에 나온 얘기는 그 큰 쩐주인 B 씨라고 보통 부르는 그 큰 쩐주인 B 씨도 예.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무죄 나오지 않았냐. 어. 그럼 우리는 그 쩐주보다 돈을 더 조금 넣은 우리 와이프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B 씨의 무죄를 봐라.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게 2심에 가가지고 B 씨가 이제는 공동정범은 아니어도 방조, 즉 방조범. 즉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는 네. 인식하면서 이 시세 조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의 한 70억 정도를 대출받아 가지고 집어 넣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70억 정도를 돈을 넣어준 네. 거는 이게 2,000원짜리 주식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게 출렁출렁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넣는 것 자체가 예. 현재 이 상황들이 시세 조정과 관련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걸 돈을 집어넣으면 이게 출렁거릴 수 있고 아하. 시세 조작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겠네라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방조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 2심 결정이 나온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 나올 거를 예상을 좀 하셨어요? 전 했다니까요. 아까 예상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스픽스에서도 계속 말했고 아, 이거 박듯이 유죄다. 나는 손모 씨에 대한 방조는 무조건 유죄라고 봤어요. 어.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를 할 것 같으면은 공동정범으로 처음에 했다가 무죄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방조범으로 한다는 건 예비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게 공동정범이 아니면 방조범이라도 처벌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검사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가오가 있어가지고. 아, 처음에 이제 집어넣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쪽팔리잖아. 자기네가 폼생 폼사.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는 걸 그렇죠. 스스로 시인하는 거니까. 원래 검사들이 잘못 인정 잘 안 합니다. 잘 안 한다는 원래. 얘기. 그래서 지네가 질 걸 네.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야.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한테 그랬다는 거냐 재판부가. 네.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바꿔라 3번이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야. 그때 마지막으로 손모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 적용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바꿨어요.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꿔서 이제 이번엔 방조범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걸 왜 시켜줬겠냐 예. 판사가. 음. 이건 내가 보기엔 방조야. 너 근데 공동정범을 할 거야? 공동정범으로 계속 주장하면 난 무죄 때릴 오. 거야? 이 얘기죠 사실은. 야. 그래서 검사들이 일단 공소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방조범으로 실형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거든요. 그 손모 씨에 대해서 네, 이제 전주. 네. 근데 이게 자본시장법 관련돼서 주가 조작이 사실은 선의의 다수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형 중대범죄라서 이거 좀 방조범이긴 합니다만은 그 케이스에 비해 가지고 형량이 좀 낮다 이런 의견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낮다고 봐요. 다 자기네
때문에 봐줬다고 봐요. 좀 왜냐하면 봐주기로. 지금 이게 9명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네. 1심에서 예를 들면은 권오수 씨 같은 경우도 원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예. 벌금 3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그리고 사회봉사 200으로 올랐어요. 더 올라간 거죠. 다 권오수 씨. 올리긴 다 올랐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9명 중에 1명 빼고는 다 집행유예야. 근데 집행유예 하면서 판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 얻은 이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집행유예를 해줘. 근데 실제 이득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그렇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교란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실형시킨 사람은 겨우 2년 받은 사람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예요. 왜 이렇게 손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같이 엉터리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는 몇백 년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주기였다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 9명의 기소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91명이거든요. 91명 중에 25억, 23억, 10억, 15억씩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쩐주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김건희, 최은순 23억, 어허. 그다음에 이모 씨가 25억 이렇게 막 돈을 그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봤어요. 다 합쳐서 94억을 봤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25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권오수랑 경제공동체라고 검사가 받고 어허. 그 다음에 권오수의 차명 계좌를 이 사람이 이용했다고 봤고요. 이모 씨가. 예. 그리고 권오수의 차명 계좌를 최은순 씨가 또 좀 일부 이용했다고 또 했어요. 그럼 장모까지도 다 연관이 장모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모에 예.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에 조사했잖아요. 예. 다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기소를 안 합니까? 경제공동체라고도 부르고 이득도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은 아무도 기소를 안 했고 아하. 돈 안 벌고 손해 본 사람들만 다 데려다가 기소하면서 야 니네 그냥 집행유예 해줄게 이렇게 된 야, 거예요. 손방망이로.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약하게 판결이 나온 걸로 저도 너무 뭐 그렇게 약해요, 너무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예.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 그냥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를 활용당했다고 해서 이게 주가 예. 조작에 관여한 건 아니다 이러잖아요. 예. 기억해요? 아니 그 좀 입장을 전에 냈었죠. 읽었잖아요. 예, 예. 2월 14일 읽은 거. 작년에.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어떤 뜻입니까? 아니 나는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실제 내가 이거는 예. 읽어줄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알죠? 예, 예. 내 통장 남한테 빌려주면 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그러면 처벌이 얼마인 줄 알아요? 몇 년입니까? 범죄에 이용될 걸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야, 빌려만 줘도. 빌려만 줘도. 통장을 빌려만 줘도. 야. 그래서 대포 통장이나 보이스피싱에 이런 거 빌려주는 애들 전부 다 징역 살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 굉장히 엄벌합니다. 엄벌해요. 은행 한번 가보시면 요즘 그래서 통장도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누구 또 대포 통장 빌려줄까 봐.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내 예. 돈을 1,000만 원을 빼도 예, 예. 맨날 물어봐요 전화로. 맞아요. 내 너, 돈인데. 너 이거 왜 빼니? 뭐 쓸 거니?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리고 맞아요. 너 이거 어디서 꺼내다니? 이 돈 출처가 뭐니? 맨날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남의 계좌로 40몇 억을 집어넣는다고? 이야. 김건희 씨가 집어넣은 게 네 번째예요. 투자 금액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야, 상당히 깊숙하게 지금 개입했다라는 정황적 의심들이 차고도 그래서 넘치는데. 여기서 핵심은 예. 김건희가 이 상황이 지금 범죄적 상황이라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지고 하겠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예. 3,300원에 800만 주 매도해 예. 주셈. 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그 자기 재산 또 몰빵도 많이 했는데 그죠?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우리 김용남 의원이 오시면 좀 더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도록 오늘 하겠고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또 명절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하고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 싶기도 어디서 합니다. 오시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예, 방송 일정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안녕, 반응이 안녕. 좋고 네네. 우리 또 가을 오면님, 우리 또 경희님, 전여사님, 야야님, 지니팔사님, 기쁨 두배님, 이렇게 다들 뭐 신인규 진행자라네라는 지금 댓글도 있고 신변 멋지다라는 댓글까지. 너무 멋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집에서 밤에 혼자 쓸쓸히 하는 걸 봤어. 신인기가 좀 예. 안타깝더만 자기 방에서 있나 봐. 예, 쓸쓸합니다. 예. 내가 그래서 도와줄게. 우리 오마이 TV 우리 구독자님들의 힘으로 지금 이제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힘차게 더 응원의 메시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 입체형으로 오마이 TV의 자랑이죠. 이제 입체형으로 생중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또 서울역에서 또 오늘 명절에 우리 또 귀경객 우리
국민들께 고향 가시는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 지도부 또 인사도 또 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작년에 그 손모 씨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었는데 이번에도 좀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온 걸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처럼 무죄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무죄다 이런 식의 약간 궤변론을 활용할 길이 막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대통령실이 좀 이 대처를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심우정을 네.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이원석은 기소하려는 기세를 보였기 때문에 잘린 거고. 어허.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취임했죠, 네, 심우정 총장. 네, 오늘인가 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어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기소를 못하게끔 사실 막으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그들은 항소심에서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범이 무죄가 나와버리면 완전히 불기소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무죄를 가지고.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손모 씨의 경우를 비교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당연히 그때 무죄 나온 거 봐라 우리 와이프도 당연히 무죄다 이렇게 전제를 깔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유죄가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무죄를 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모 씨와 우리 와이프의 차이가 뭐냐 이걸 부각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를 부각하면 더 불리할 텐데. 차이는 그거예요. 예. 훨씬 더 가담이 많이 됐던. 손모 씨는 예. 손모 씨는 이 상황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이게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예. 근데 우리 와이프는 순진해서 몰랐다. 순진해서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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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300에 800만 주 팔아주셈 이거는 그냥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데 한번 우연히 어이구. 운빨 좋게 이 그러면 사람은 남편도 바보고 부인도 바보고. 아니지 이 사람은 재물신이 들어온 거지. 재물신이에요. 재물신이 그냥 온몸에 다다다다다다 아이고. 붙어 있는 거지. 근데 무슨 생각만 딱 그 하면 이제 저쪽으로는 딱 이제 되는 거지. 만몬신이라 그러는데 만몬. 예. 만문이 뭐야? 재물신. 만몬이라죠, 만몬. 만몬이라 그래요? 예. 그 일본에서 이 사람들 일본 좋아하잖아. 예. 일본의 재물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요? 많대. 아이고. 근데 뭐 우리가 뭐 일단 뭐 신종 영역까지는 뭐 알 수는 없는 왜 일이니까. 없어? 난 다 알 수 있겠구만. 뭘 모른다 그래.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법리의 달인이신데 모르는 게 없습니다. 또 나는- 심리의 달인이에요. 또. 나는 신점 이런 거 좋아하고 아이고. 좋아. 같이 한번 사주 명리 아이고. 공부해요. 예, 뭐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기가 좀 굉장히 좀 궁색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솜 씨와의 그런 차이점을 부각하려면 할수록 저는 이 프레임에 더 갇힌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럼 아마 국민들께서 네. 손 씨랑 김건희 씨랑 이렇게 달라? 근데 아니네. 이러면서 오히려 이게 프레임에 더 덫에 빠지는 그렇지, 이런 그렇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게다가 듭니다. 신 씨는 네. 저기 손 씨는 손 씨. 자기가 부자예요, 되게. 그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돈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100억을 대출을 받아요. 와.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예. 1금융권에서 못 받고 2금융권에서 돈을 받는데 이 금융권 애들은 이 돈 나중에 환수를 못 할까봐 예. 전화 왔어요. 아니, 지금 이제 예, 패널분이 오신 겁니다. 예. 김용남이지? 예. 김종대? 예. 환수를 못 할까봐 예. 물어보네 확약을 한대요. 너 이거 돈 빌려줄 테니까 우량주에만 투자해라. 그 이렇게 제2금융권에서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사람이 사인하고 알겠다 해놓고는 우량주를 사. 그래놓고는 우량주를 팔고서 다시 이런 이상한 주를 사. 어허. 그러면 이거는 조건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대출금 회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는 이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아하. 거고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근데 퍼센테이지가 많이 안 돼. 한 70억 내는 거는. 예. 근데 그 다음에 돈 많이 낸 사람이 김건희 씨인데 김건희 여사는 손 씨 다음이 김 씨예요? 김건희 여사는 네. 전체적으로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60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 40억을 여기다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50% 이상의 자기 자산을 이렇게 확인도 안 되는데 넣었다는 거잖아. 그거 좀 비상식적. 그러니까 손 씨는 예. 자기 자산 100에서 뭐 좀 10% 이상 이런 정도로 냈겠지. 예, 오히려 손 씨가 더 합리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4억인을 손해 봤다는 건데 손해도 보고. 김건희 씨는 막 무슨 야, 이거 좀 신기하다 진짜. 이건 무슨 타짜야? 예. 딱 50억 넣고서 막 100억 더 땡기려 그래. 야, 그렇잖아. 거의 투자의 귀재네요. 이 투자 정도 되면. 재물신이 들었으니까. 리스크는 없이 이익만 보는. 게다가 야. 이거 해준 사람들 예, 예. 계좌를 활용 당했다 그러고 아하. 매수를 유도 당했다 그랬는데 오. 계좌를 활용하고 매수를 유도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 다 야. 손실을 봤어. 예. 이 재물신이 붙은 이 여성분만 오로지 돈이 많이 벌었단 말이죠. 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근데 지금 손 씨와의 그런 뭐 차이점도 짧게 설명을 좀 더 해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좀 더 자세히 또 짚어볼 거고요. 그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네. 지난 7일이죠. 7일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엄마죠. 어머니 최은순 네.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그 소환 조사 쇼 한 번 했었잖아요. 황제 네, 조사, 네, 출장 조사. 뭐 그 맥락과 좀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에 최은순 씨를 네. 원래 지난번에 1심 재판할 때 검사가 네. 뭐라고 권오수를 신문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보통 여기 이제 피의자로 적시되거나 참고인 적시되면은 계좌 네. 다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당연히 탈탈 털리는 거죠.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오수한테 그 검사가 딱 공식적으로 재판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내가 최은순의 계좌를 들여다보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계좌를 못 들어보게 위해서 막았다는 거거든요. 아, 영장 청구도 맞고 뭐도 영장 맞고. 했는데 예를 들면 넌 이건 안 돼 이렇게 어. 방해됐다는 얘기거든. 방해받았다. 딴 사람들은 다 돼도 예. 그게 바로 이제 김건희하고 최은순의 거를 못 봤다는 얘기였는데 어허. 그러니까 최은순이 당신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권오수 너가 잘 알 테니 예. 차라리 네가 자료를 좀 내주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최은순이라고 한 사람을 함부로 자기네가 손댈 수 없었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이미 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검사가 공판정에서. 공판정에서. 예, 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것도 예. 제대로 못 봤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가 4년 만에 4년 7개월 만인가에 아예 그냥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들어가가지고 폰 상납. 예. 아주 그냥 비굴하게 비굴하게 예. 굴욕적으로 어쨌든 네네 여사님 말씀대로 하고 나왔잖아. 아니 명절 인사를 미리 간 것 같아 한 달 전에. 명절 인사. 굴비 사들고 갔어. 굴비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예.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최은순 씨는 나머지 이제 90몇 명에 대해서 떨고 싶은 거지. 아하.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가 알기는 다 떨고 이 사람들 조사한다는 떨어지고. 명분으로 떨고 그다음에 무혐의를 처분하려고 결정을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최은순 씨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품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근데 최은순 씨는 예. 와이프처럼 그렇게 형제 조사 시켜주고 싶었겠지만 이 사람은 범죄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까지 콜검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아니 실형도 1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범죄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해줄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일을 들어와서 조사 받으세요 해갖고 받았대요. 아. 그래서 이제 결과를 조금 뭐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떨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딱 12일 날 손모 씨가 유죄가 나와버린 거죠. 타이밍이 지금 안 맞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유죄가 안 나올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놓고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떨 수 있다. 그리고 새 총장 오면 바로 그냥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예 거기서 유죄가 나오는 야. 바람에 이게 이제 망가진 거지. 항소심이 완전히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네요. 그래갖고 자충수에 걸렸다. 이야. 검사들이 지금 그 얘기가 돌고 있고 게다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에 관여하면서 이 사람들이 꼭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검사 3명이 있어요. 열혈 검사 3명이. 오, 3명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힘을 못 쓰는데 예. 이분들은 지금 너무 이 대통령과 부인이 세서 이거 못 건드리지만 어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그리고 또 다른 공범 한 명이 지금 남아가지고 아직 1심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면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범으로 보면 공소시효도 정지시킬 수도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예. 공소시효 정지가 민모 씨라는 사람 때문에 되고 아하.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 정도 이상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예. 이 정권이 조금 힘이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섣불리 검찰총장이 이것을 가지고서 불기소 결정을 딱 내려버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초는 괜찮다. 기다리면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특검. 야당에서 지금 특검 지금 특검이 이제 발의가 돼서 또 올라갔죠.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네. 이제 법사위 통과했고 법사위까지.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원래 10일날 하려다가 네. 야당 의원들이 또 지역구 있는 사람들이 나 지역구도 내려가야 되고 추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 추석 때 필리버스 할 거야 이러니까 다들 그러지 말고 추석 끝나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사실은 이제 된 게 있어요. 명절은 쇠고합시다. 명절 세고 그래서 예. 19일 날인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돼가지고 예. 특검이 어쨌든 거기는 통과하겠죠. 그리고 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리고 나면 다시 제의하겠죠. 이제 이 과정을 몇 번 돌리면서 내가 보기에는 그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면 그 사이에 국정감사 나오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오, 심각하다는 게 감사원에서 다 드러나죠.
불법이라고 지금 네. 했죠. 그 예. 시녀 같은 감사원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 그 비리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총체적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터질 곳에서 계속 정보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공천 개입도 공천 개입 이것도 큽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도 그렇죠. 추석 끝나고 팍 터진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지금 뭐 보도되는 얘기도 있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는 우리가 디올백이라고 하는 명품백 수수 사건, 뇌물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그냥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렇지. 폰을 상납하고 그렇지. 욕을 다 먹고 떨어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데 지금부터 주가 조작은 이제 법원이 또 관여돼 있으니까 법원의 판결이 또 제동을 걸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검도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제 막 칼을 뽑아들기 시작했고, 네. 또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국정농단의 증상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네. 요거 앞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봤더니 예. 이 오마이TV 긴급 투입 신인규 핫스팟 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559명인데 예.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 아유, 우리가 1000명까지 감사합니다.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왔으니 체면에 좀 살려주십시오. 예, 우리 시청자분들. 근데 9명 줄어들었네 그 사이에. 그래요? 아니 그래도 좋은 의견 오늘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래요?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 사돈의 팔촌 안부 인사도 하시면서 명절 잘 세시라고. 요거 오마이TV도 한번 같이 보시자고 이렇게 소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네. 구독 좋아요. 우리 201만 오마이TV 달성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오마이TV의 그 201만? 표라고 할까요? 201만.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노영이 TV 6만 5천인데 노영이 TV 가서 눌러주세요. 예, 우리 노영이 TV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마이 TV가 201만인데 야. 저는 아직 배고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도 백보드에 있지만은 모든 시민은 기자다.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쵸,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우리 오마이 TV가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전 국민 구독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좋아요. 예, 전 국민. 그래서 우리 5천만 되는 날까지 열심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잘리면 어쩔 거야. 물론 뭐 제가 누구를 함께 달릴 여건은 아닌데 제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요 이제 동접자분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 계속 늘고 있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 달려오고 계십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내가 보니까 김영남 없을 얘기합시다. 그럴까요? 이분이 요즘 흑화된 것 같아. 그럼 없을 때 싹 다 한번 털고 한번 해볼까? 공천 개입 얘기 좀 할까요? 아니 김영남 의원이 요즘에 공천 개입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거 많은 좀 힘드셔요 요즘. 녹취록도 있다 예. 뭐도 있다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 밝혀지기 전이니까 조금 이게 좀 예민한 조심스럽게. 이슈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상황이죠. 내가 보기엔 흑화된 것 같아. 지난번에 개혁신당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송에서 그냥 입을 털면서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아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또 좋아, 우리한테. 예, 반론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한쪽 당사자 얘기만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핫스팟에서 균형 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적으로 살지 마요. 예. 저는 균형적으로는 가지만 민심을 쫓아갑니다. 좋아요. 무조건 민심 앞으로. 좋아요, 저는 좋아요, 우원식 좋아요. 의장님처럼 이번에 하면 조금은 그거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국장농단 예. 특검하라님이 네. 노영희 TV는 변희재가 자주 나와서 구독은 아직 이러셨는데 아이고, 노영희 예. TV는 토요일 밤 11시에 노영희가 혼자 막 떠듭니다. 근데 변희재가 나오는 거는 스픽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스픽스에서 노영희가 하는 거를 그냥 같이 동시 송출하는 것뿐이니까 예. 일단 구독은 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할 얘기 또 있구나. 예,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일단 내용 네.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네. 이게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대략적으로는 좀 알고 계시지만 오늘 조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영차 작전, 그리고 1차 작전, 2차 작전 이렇게 나뉘어지고 영차 작전은 이제 준비 단계인데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고요. 1차 작전이라는 것은 2009년도 12월부터 2010년 7월 그리고 이제 2차 작전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주가 조작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 기록에 따르면은 주가 조작 시도가 3,000회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왜 중요한지 좀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씨 계좌가 사실 여기 4개가 네.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쓰였다는 거고요. 그 3개가 이제 범죄에 쓰인 건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얘기됐던 게 통장 허위 매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알면서 예. 이거를 내가 얼마에 팔면 매도주문 넣으면 넌 얼마 이거 사주고 서로 간에 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게 거예요. 통정 매매라고 하죠. 네, 통정 통정 매매. 매매. 그거를 108개인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김건희가 관련된 게 예. 49건이었고 그 중에서 48건이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 유죄로 다 인정이. 예, 예. 그럼 그게 도대체 얼마예요?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의 다 그냥 빼박이라고 사실 볼 수밖에 아니, 없는 거의 거잖아요. 절반 네, 아닙니까? 네, 거의? 바로 그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그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예. 28억 이상, 23억 이상을 돈을 벌었고 어허. 23억에 준하는 돈을 벌었고 예. 남편분이 말하는 우리 와이프는 처음에 너무 손해를 4천만 원 봐서 이제 여기서 끝냈습니다라고 한 거는 그 옛날 초창기 잠깐 그 얘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변명했던 거는 그 전의 얘기고.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을 그냥 단순히 주가 조작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순진한 네. 그냥 계좌를 매수당한 뭐 이렇게 매수를 유도당하고 계좌를 활용당한 사람이라 볼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활용당한. 내가 홍사원이 예. 경제 전문가잖아요. 홍사원에게 물어봤어. 예, 예. 전문가님. 예. 아니 계좌를 활용당하고 매수를 유도당한 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요? 그 본인은? 개념이 뭐냐? 어.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경제 전문가 답을 못 하더라고. 자, 법률 전문가가 대답해 보세요. 활용당했다. 계좌를 활용당하고 그걸 몰랐다. 그다음에 매수를 예. 유도당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아하. 23억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보이스피싱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보이스피싱에서 예. 대포폰이나 계좌번호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주면 어때요? 우리 우리 그런 사람 처벌해요, 안 해요? 처벌하죠. 처벌하잖아요. 아까 그 법조항도 다 읽어주셨잖아요. 처벌하잖아요. 예. 5년 이하 3천만 원. 5년 이하. 5년 이하. 3천만 원 벌금.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 사람들 중에 대포 통장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심부름만 했어요. 알바만 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처벌한다니까요. 지금 한성님께서 댓글 올려주셨는데 어느 날 내 통장에 수억 원이 입금됐는데 그걸 몰랐다고라고 반문을 하시고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돈이 들어왔으면 돈 들어온 사람은 이득인데 실제 그걸 들고 활용했던 사람들은 전부 손해야. 아하. 근데 그걸 가지고 아 얘는 계좌를 활용 당했을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이냐고요. 논리 자체가. 네. 지금 이 활용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범죄 아니야. 우린 그냥 단지 활용당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좀 활용 좀 당하고 싶다. 그래 그게 진짜로. 나도 내 거 줄 테니까 활용 좀 제발 해봐라. 나는 23억 예. 필요 없어. 2억 원만 해줘도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글나라님이 신인규 예. 변호사님 화이팅하면서 2만 원이나 주셨네. 아우 예 우리 이글나라님께서 또 슈퍼챗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마이 이글나라님 TV 저도 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뭐 노변, 신변 응원 만땅 화이팅 우리 내신발님. 네. 예, 뭐 화이팅을 막 모아주고 계십니다. 현재 또 700분 이상 보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예, 계속 1000분 동접자분들이 됩시다.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734분이네. 네. 예, 그 김건희 씨가 1, 2차 작전을 통틀어서 가장 깊숙하게 그렇죠. 개입한 전주 아니냐라고 그렇죠. 지금 되어 있는데 서아무개 씨가 77억 원, 그 손 씨가 75억 원, 네. 그리고 이모 씨가 57억 원 정도가 지금 가장 많은 액수고 김건희 네 씨도 번째래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고액을 넣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잠깐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갖다가 넣는다는 게 이 과연 상식적이냐? 그때 대출 받아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예, 그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일단 또 여쭙고 싶은 게 이게 검찰에 지금 들어가서 수사된 지 한 5년째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네. 장기간인데 네. 이 장기간을 검찰이 끌어오고 뭉개고 있는 이유가 이게 사실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이제 검찰 기록에는 다 증거들이 첨부돼 있을 테니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하자니 정권의 눈치는 보이고 또 안 하자니 너무 기록 상태로는 명징하고 이래서 좀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측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수사의 시작은 어디였냐?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니었냐? 근데 왜 그걸 제대로 못하냐? 네. 말이 되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예. 사실 거기서 함정은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하긴 했는데 아하. 그 수사를 총괄하던 사람은 예. 윤석열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현실적으로 이 건을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김건희도 찾아냈고 최현수도 예. 찾아냈고 해가지고 하고 예. 싶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걸 못했던 거죠.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걸 전부 다 불기소를 해주기는 너무 곤란했던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뭉개고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정권이 만약에 이미 이재명이 됐다거나 지난번 정권이 유지가 됐다면은 다시 이제 김건희 소환해가지고 뭔가 했겠지. 예. 근데 하필이면 정권이 0.77인가 차이로 0.73인가 차이로 바뀌었어. 예. 근데 이제 이제는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버렸어. 어. 그럼 어떻게 불러요? 못 부르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pending이야. 그러면 못 불렀으면 그냥 과감하게 불기소 해버릴 수 있는 건데 예. 그렇게 하자니 이 검사들의 양심상 이건 예. 도저히 이거는 나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서로 내부적으로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원래 이원석은 그걸 찾아가가지고 검찰총장 되면서 이거를 전부 다 그냥 무마시키려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아하.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게다가 예. 그걸 수사했던 사람들도 검사들도 우리 도저히 못한다. 내 검사의 양심상 이러면서 결국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버텼던 계속 거죠. 들고 있었다? 네. 근데 계속 예. 재판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재판의 결과를 좀 보면서 하자고 미루다가 아하. 결국 이렇게 된 거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님은 사실 크게 임기 내에 한 일은 많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이제 없어요. 예. 근데 말씀 나누는 순간 우리 경제와 법리의 달인 우리 김용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용남입니다. 대단히 아니 그냥 환영합니다. 노 변호사님이 계속 하시면 될 것 아니, 같아요.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형 수술했어요. 왜 이렇게 달라졌지? 뭔가 잘생겨졌는데? 이거는 아, 칭찬인지 이거 뜬금없는. 뭔지. 아니 머리숱 많아지고 뭔가 얼굴이 명절 그거는- 덕담입니다. 예. 그거는 실장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래서 머리를. 그런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 뭔가 좀 어려지고 약간 더 잘생겨졌어요. 아니 뭐 손댄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즘 흑화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 김용남의 흑화. 아. 흑화예요 그게? 김용남 아니, 이제 드디어 뿜어내는 거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네. 공범들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손모 씨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도 이제 좀 더 형량이 세게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김용남 의원이 이 전반적인 걸 가장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일단 어제 그 나올 결과 유죄에 대해서 좀 예상은 좀 하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제가 지난주부터 그 말씀은 드렸죠. 저게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예. 변경됐는데 그러니까 예비적 변경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 그야말로 이제 정범과 예. 아니면 도와줬다는 의미의 방조범 두 개 다 판단해 달라라고 예.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고 사실은 1심에서 공동 정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만 그 무죄도 약간 그 아리송해요. 예. 왜냐하면 그 정도 그 관여를 했으면 그냥 공동 정범으로 기소해도 유죄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무죄를 써서 뭐 그렇지만 예. 방조범은 거의 유죄 나올 것 같다. 저게 음.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막 활동을 활발하게 재개를 했잖아요. 예. 마포대교도 찾아가고 뭐 추석 동영상 촬영해 갖고 그거 오. 편집 끝나서 이제 예. 연휴 때 그것도 튼다고 하고 또 봉사 활동도 한다고 하고 좀 뭐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거 음. 2일 천하에 그칠 텐데 이번 주 화수하고 목요일부터 힘들어질 텐데 아, 요 판결이 예상이 되니까. 네. 그랬는데 아하. 아니나 다를까 예. 어제 유죄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 검찰 입장에서는 예. 더 이상 이 사건을 미룰 명분을 찾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예. 근 1년 동안 항소심 선고 보자 뭐 이렇게 밀어놨던 거잖아요. 근데 예. 항소심 선고 됐어. 이제 와서 그러면 대법원 선고 날 때까지 보자. 이건 너무 구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91명이 원래 관련자잖아요. 그 사람들 다 다시 부른대요. 네. 그 사람들 수사하느라고 시간 더 끌 수 있도록. 음. 그래서 지난번에 최은순 씨,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 어머니 그분도 그래서 지난번에 불렀던 거고 이런 식으로 그때 조사 안 했다거나 혹은 조사가 미진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차근차근히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91명 예. 조사가 다 끝나야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잡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의원님께서는 검찰 생활 좀 해보셨으니까 이게 지금 방조범 형량치고 지금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 나왔거든요. 약하죠. 좀 양형이나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원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예. 권오수 회장이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었죠. 받았다가 이번에 3년에 올라갔죠. 4년으로 조금 올라간 거잖아요. 예.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주범에 대해서 1심부터 음.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거의 없죠. 네. 예. 거의 이제 실형이 선고되고 예. 뭐 간혹가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주가 조작 사범 자체가 워낙 예. 자본시장을 망가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잘 안 잡힙니다만 잡히면 엄벌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각이 되면 예, 예. 안 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은. 그래서 잡히면 일벌백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요거는 주가 조작 사건치고는 1심부터 형량이 조금 약했고 1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신 집행유예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형량과 유예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어허. 상향 조정을 조금 한 거로 보입니다. 아하. 벌금도 조금 늘리고. 예.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요 얘기 하다가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 검찰이 지금 상당히 수사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 무지하게 오래 하고 있죠. 무지 오래 하고 이것도 참 이례적인데 아무리 뭐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지금 윤석열 정권을 드나들면서 지금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분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게 들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록상으로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니까 오히려 처분을 하기가 겁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약간 좀 애매한 상황에 검찰이 껴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품 백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주고 받는 장면을 거의 온 국민이 다 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검찰에서 알선수재는 전 잘 모르겠고요. 이건 아예 판단도 안 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죄가 안 돼요. 거의 바보 연기를 하면서 이제 조만간 불기소 결정을 할 거잖아요. 무혐의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국민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동영상을 다 본 사건도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4년째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품백 불기소보다 도이치모터스 어렵다. 주가 조작 불기소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불기소장에 자기 도장 찍혔다가 나중에 예. 자기가 당할 것 같거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예. 나중에 뭐 처벌을 받던 징계를 받던 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려면 주인 예. 검사 예. 도장이 부장검사. 찍혀야 되고 이게 이제 주인 검사가 평검사나 부부장 검사 이하인 경우에는 주인 검사 도장, 부장 검사 도장, 차장 검사 차장 도장, 검사장 도장까지 찍혀야 된단 말이에요. 도장이 많이 찍히네요. 네, 도장이 단계별로 쫙 찍히고 어허. 만약에 부장 검사가 주인 검사인 경우에 이제 세 단계가 되죠. 예. 주인 검사, 차장, 검사장 어허.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예. 아무도 이 사건 불기소장에 도장을 찍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 아니면 그 단계별로 누구는 찍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안 찍는 거예요. 그 의사 통일이 안 되는 네. 거죠. 아하. 나는 못 찍겠다 이거. 아니 근데 이제 다 같이 기소로 도장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정권의 눈치가 보이는 거고. 아니 그거는 또 못하는 사람이 또 그 중에 한 단계에는 있는 거지. 야 이거 공소장에 내 도장 못 찍는다 이게 이거. 만장일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특검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죠? 본인들도 손을 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 또 우리 대통령이 또 강력한 거부하고 거부권으로 계시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좀 남은 시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지금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손 씨가 어제 그래도 유죄 나왔습니다. 방조범으로. 김건희 씨는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현재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 1심에 손 씨가 무죄 나왔을 때 아주 그 마케팅을 한 거랑은 아주 비교되는 장면인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손 씨와 김 여사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를 좀 한번 개략적으로 우리 노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이나 검사나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손 씨는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 아 직접 했다. 근데 예. 이 김 씨는 예. 계좌를 남에게 맡겨서 관리를 그 사람이 했고 아, 위임했다. 거기에 관여를 못했다. 근데 전화해서 그 카톡 한 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럼 전화해서 카톡으로 네가 네. 뭐 3,300에 8만 주 팔아줬으면 이건 도대체 뭐냐? 그 뭐냐? 그리고 네가 돈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계좌를 집어넣어서 쓰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계좌 말이 안 개수도 된다. 많은데. 말이 안 된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차이는 네. 방조범이나 이런 게 되려면은 네. 이 사람들이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방조범에게 있어야 돼. 인식이 방조범에게.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내가 돈을 좀 뭉태기로 넣어주면 이 상황을 좀 더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용이하게 해주고 싶다. 네, 네. 근데 지금 손 씨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이런 상황이 인식이 있었고 네가 예. 그렇게 많은 돈을 집어넣어주면 시세 조정이 훨씬 잘 될 거잖아요. 예. 70억 막 집어넣어주면. 그렇죠. 외부적으로 보여줄 누가 땐 보더라도 그렇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다.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고 아하. 거기서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한 게 좀 웃기긴 했어요. 너 왜 이렇게 돈 그렇게 했니? 나 가오 때문에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상황 자체는 인식했던 예.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는 어. 본인이 이게 지금 현재 시세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입증이 어렵다. 본인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는 모든 걸 다 일임해서 맡겼을 뿐이고 네. 저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일 뿐인데 내가 친구 잘못 사귄 거 말고 뭐가 있냐. 아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그 손 씨와 김 씨의 좀 차이점 뭐가 좀 부각될까요? 가장 큰 차이는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가 4억 5천만 원 손해를 받고 손 씨를 받고. 손 씨는 김 여사 모녀는 한 예. 23억 벌었고 김 씨는 금을 얻은 거죠. 돈을 얻은 예, 거죠. 그 가장 큰 차이는 한쪽은 돈을 잃었고 어. 그래서 방조범으로 처벌이 어제 유죄 선고가 됐고 한쪽은 돈을 땄고 그게 제일 큰 차이가 있죠. 요거 큽니다. 요거 예.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 그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 조작하는 거 몰랐다. 몰랐다. 근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자꾸 아. 주식을 사라고 그래서 어. 샀을 뿐이다. 어허.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매수 예. 주문 내고 뭐 한 것도 있잖아요. 매도 주문, 매수 네. 주문도 내고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이 자꾸 사라고 해서 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권오수 회장과 그 일당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건 몰랐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변명 아하.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래 주가 조작하는 건 몰랐어. 예. 근데 권오수 회장이 누구예요?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잖아요. 회장이죠.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내부자 거래요. 내부자. 그러니까 이게 내부자 거래. 자본시장법에는 예. 주가 조작, 어. 이제 이른바 시세 조정 행위라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만 예. 내부자 거래, 회사의 내부자로부터 어허. 얻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면 그게 법률적으로는 아. 미공개 이용 정보 행위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지금 길이 없는데. 대통령실의 변명을 듣다 예. 보면 그래 뭐 주가 조작은 아니고 내부자 거래란 얘기야. 그러면 그럼 처벌 조항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문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럼 뭐 바꿔주면 조문만 되지. 바꿔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매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권오수 회장이 자꾸 주식을 사라고 했다는 얘기는 예. 그래 100번을 양보해서 아. 내가 이거 선수들하고 주가 띄우는 주가 조작을 할 테니까 이거 예. 사놓으면 돈 벌 거예요. 아. 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권오수 회장이 우리 회사 주식 사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 좋아질 테니 뭐 매출이 늘든 뭐 이익이 늘든 우리 회사 좋아질 테니 이 주식 사세요. 그러면 돈 버실 거예요. 라고 해서 샀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시세 조정은 난 몰랐다고 몰랐다. 하니 예. 그게 바로 똑 떨어지는 야. 내부자 거래예요. 여기 처벌에 똑 떨어지는. 네. 야. 그 대통령실이 이게 법률가가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어허.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도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는 엄청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김건희 씨도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스스로
알리고 다녔죠. 다녔어요. 명함에다 펴고 그러니까 다녔죠. 자기도 내부자라는 걸 인정하고 다녔기 때문에 뭐 그래도 처벌해요.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예 그리고 시세 조정도 알았다면 공범으로 그렇죠. 처벌을 받는 이제 핵인 지배가 되는 거고 예 오늘 그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 어제 그래도 손 씨에 대한 유죄 2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명절인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마무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금, 토, 일, 월, 화 수까지 하면 사실은 상당히 길지 않겠습니까? 좀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달려왔는데 조금 한 템포 숨을 좀 고르고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그런 추석이 되면 어떨까? 저도 요즘에 맨날 재판하고 방송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었어요. 어허. 그랬는데 이제는 저도 조금 한 이틀이라도 연휴 전체 중에 이틀이라도 좀 한번 혼자서 지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뭔가 재충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향해 나갈까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좀 공부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같이 차근차근 2022년 5월부터 4월부터죠. 4월 뭐 5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얼마나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면서 좀 우리 다 같이 나중에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저도 좀 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벌써 이제 마무리. 작별 인사에. 근데 핵심을 애껴놨다가 우리 법리 경제의 달인 오셨을 때 했습니다. 경제 달인까지 됐어요. 언제? 경제 자본시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경제의 달인 괜찮으시죠? 예, 법리 난 경제의 전혀 몰랐어. 달인. 이분하고 오래됐는데. 법리 심리의 달인, 법리 경제의 달인이시죠. 이거 제가 괜찮다. 변호사 자격증도 있지만 투자자산 그렇죠. 운용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마무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 5일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요새 전국이 심상치 않고 특히 무엇보다도 의료 대란 문제 때문에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해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특히 주의하시고 이 뭐 국내외적으로 시끌시끌하고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행복한 날을 기다리면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긴급투입 신인교회 핫스팟 우리 법리 심리의 달인 노영희 변호사님, 경제 법리의 달인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